네, 안녕하세요. 중앙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장수영 교수입니다. 포항공과대학교 IT융합공학과 마은정 교수입니다. 포스텍 IT융합공학과 김진택입니다. 저는 더치트에서 개발 담당하고 있는 김문찬이라고 하고요. 더치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짧게 어떻게 소개를 하십니까? 사람들이 사기 같은 것들을 당했을 때 저희 플랫폼에 공유를 하고 이 내용들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기업들에게 이 내용들을 전달을 하면서 제휴되는 은행이라든지 송금 서비스들에서 이제 송금을 할 때 뒷단에서 이런 조회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용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저희 서비스를 다 쓰고 있을 겁니다. 저는 마이너스 HNT 대표 장세윤이라고 합니다. 소프트 하면서도 전기가 잘 통하는 그런 소재들을 개발을 해서 이걸 어디다 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포스텍을 다니면서 창업을 했던 사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HNT 연구소장 박혜주입니다. 전공은 화학공학으로 했었고 전 세상에 가치 있는 제품들,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 기술이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좀 지시를 한다. 그래서 기술이 자율적이다. 자크레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지요. 계산기가 없을 때 공학자와 계산기가 있을 때 공학자, 컴퓨터가 없을 때 공학자와 컴퓨터가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공학자, 요구되는 게 달라지는 게 너무나 명백하고 좀 새로운 형태로 공학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여하튼 뭐 리포트니 뭐 이런 걸 낼 때 그전에는 이제 100개 눈치 보다가 요즘 또 AI가 써졌나 이제 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 옛날식으로 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쓰지 마. 완전 금지를 시켜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것도 또 아닐 것 같아요. 마은정 교수와 저는 아마 처음으로 대학교 때 컴퓨터로 레포트를 처음 낸 학생 세대였을 거예요. 선생님은 대학 졸업을 이렇게 쓰셔서 졸업을 하셨고, 저하고 마은정 교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렇게 쳐서 냈던 첫 세대고요. 지금 요즘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다 보니까 AI로 애들이 레포트를 쓰니까 그걸 잡는 교수의 첫 번째 세대인 거예요. 저는 오히려 레포트 쓸 때 교수님이 손으로 쓰게 하셔가지고. 그래요? 네네네. 손으로 쓸 때는 일단은 도서관에 가서 참고 문헌을 봐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가져올지 제가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되고, 정리된 내용을 한번 어디다 적고, 그 다음에 또 정리된 거를 또 다 레포트로 써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과정에서 지식들이 제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 물어보고 답을 주면 이게 맞겠거니 하고 사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책마다 다른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떤 게 맞는지 자료를 찾아가면서 지식이 되는 건, 그런 것들이 좀 생략되면 안타까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저도 대학교 때 교수님들이 대부분 손으로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교수들이 저항한다니까. 저항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막 해보려고 저항을 많이 한 거야. 공대라서 그런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베껴 쓴다는 그렇죠. 거죠. 베끼기 너무 쉬우니까. 네, 복붙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긁어가지고 붙여놓고 이렇게 레포트를 제출하니까 손으로 쓰면 그거라도 한 번 더 읽겠거니 하고 네. 쉬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어차피 베꼈을 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실험을 하니까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가서 책 갖다 놓고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게 또 나름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컴퓨터보다는 저는 여전히 종이로 뽑아보고 형광펜 칠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패드로 하면 확실히 간단하긴 하죠. 거기 모든 페이퍼들을 다 넣어서 볼 수 있고, 그냥 복붙해서 혹은 번역해서 바로 볼 수 있고, 최근에 입사한 직원들 보면은 이제 그걸 다 챗 GPT 딱 집어넣어 논문 간략본 다 해주고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 다 해주고 하는데, 저도 좀 혼란스러워더라고요. 그게 맞는 방향인가라는 물음표가 생긴과 동시에 효율적이긴 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효율적인데 혼란스러워지는 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가? 이게 과연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될 것인가? 그냥 보고서 하나 제출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제 머리에 지식을 입력하는 건 아니니까. 일종의 노스텔지 아닐까요? 옛날 방식으로 해야 돼라는 것은 내가 고집하는. 맞아요. 그게 저도 지금 좀 헷갈리거든요. 그게 되게 솔직한 저희들 네. 모습 네. 같아요. 이게 필요한 것도 많고 언제든 찾아볼 수 있고 그러게요. 언제든 수천 번의 답이 나오는데 이걸 내 머릿속에 넣는 게 그치? 맞는 건가? 그러게요. 선생님들이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머릿속에 쫙 그냥
생각하면 여기저기 다 있는 거. 그렇게 아이들의 지성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때가 좋았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럴 필요가 있는 맞아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때문일까요? 김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컴퓨터로 워드 프로세스부터 시작했거든요. 손으로 쓰던 거를 이제 손으로 쓰지 않았다고 했을 때 전 솔직히 해방감 느꼈거든요. 어렸을 때 왜 우리가 글을 쓴다라는 거는 그게 인품을 나타내고 그 사람을 보여준다고 해서 거의 전부였죠. 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열심히 교육받았고 글자가 너다. 네, 인격 수양만 하면서 너무 힘들게 교육을 받았는데 컨텐츠 생각하는 것도 힘든데 실제로 잘 읽기 네. 쉽게 보기 좋게 쓰는 것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수고로움에서 해방되니까 저는 새로운 세계를 얻는 것 같았어요. 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수학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진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대학 들어와서 공학 계산기를 딱 갖게 되잖아요. 샤프, 저 샤프 쓴 세대였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본적인 것들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당시 학생일 때 첫 번째로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외우고 연습하고 풀었던 것들 대체 왜 했을까? 굳이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좀 다른 거를 했었어도 될 것 같다는 거. 새로운 기술을 만나서 새로운 문명을 만나서 그 전에 정말 수고롭게 했던 거에서 이게 쫙 해방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뭐 잠을 자도 괜찮잖아요. 네, 그럼요. 네. 한 자리 수하게 하다가 두 자리 수하다가 세 자리 더하기만 갖고도 사실 뭐 1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더해진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숫자가 더해진다는 게 무언지를 가리키지. 네. 그리고 숫자가 더해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게 어떻게 파생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 그거 올려놔는 게 실은 더 맞습니다.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더 우리가 해야 될 질문들은 요구하는 툴이 생기면 요구하는 지식이 달라진다 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과연 그러면 찾아낼 수 있을까? 대학이 어쩌다 이렇게 재미없어졌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학교 다니실 때 뭐가 좀 깝깝하셨어요? 공부하실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어서 저는 깝깝하지도 않고 되게 재밌게 다녔거든요. 그래요?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실 대학은 커뮤니티 활동도 그렇죠. 엄청 중요한 거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공학만 배우는 것보다 사실 인문학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내가 뭘 할지 결정이 되면 그걸 또 되게 재밌게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신 분인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 주도성이라는 거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지도 않으시고 그냥 자기 주도로 그냥 해주세요. 저도 지금 듣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전공 지식을 맨날 배우고 시험 보고 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재미없어. 시험 점수가 좋을 때만 재밌지 그렇죠. 공부하는 과정이 막 그렇게 맞아요. 재밌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회사를 다니고 뭐 학위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내가 그때 배웠던 게 이걸 위한 거였구나라는 게 딱 매칭이 되는 순간 순간. 저는 그때가 가장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걸 위해서 그때 열심히 그걸 공부했구나. 혹은 그때 배웠던 이게 여기 이렇게 쓰였구나. 네. 깨닫는 순간 이거를 그러면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어떻게 하게 할 할 것인가. 것인가. 이제 챗GPT 이런 게 생기고 학습할 필요가 없으면 시험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시험에 큰 영향을 미칠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시험인데 지금 확인해야 될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외우는지 확인해 본다든가 얘가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데 할 수 있고 뭐 외우고 하는 거를 내가 꼭 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연결만 돼 있으면. 이제 그렇다면 다른 걸로 평가해야 되는데 아직 숙제입니다. 학교의 경험하고 그 현장에서 하게 되는 경험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것을 갖게 될까? 회사에서 하는 경험들은 사실 나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결국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잖아요. 가깝게는 팀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그렇죠. 것인지 네, 네. 그리고 회사에 어떤 영향을 회사에, 끼칠 네, 것인지 그리고 좀 크게는 사회에 뭐 대한민국에 혹은 네. 세계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 그렇죠. 것인지 그걸 좀 몸소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에 뭔가를 내놓고 그걸 봐야 네, 되니까. 그렇죠. 저는 장수영 교수님 수업을 듣는 도중에 학부생 때 이제 창업을 처음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공 과목이 재밌어졌어요. 네, 오히려 재밌었어요. 아,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미래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라는 진짜로 목표에 대한 우리가 목적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하는 전공 과목이 재밌어져서 오히려 성적이 쭉 반등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부 3학년 때 AI를 처음으로 접하게 됐거든요.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면서 되게 특별했던 게 AI부터는 이제 텍스트북에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배우던 부분들이 조금 체계가 바뀌어서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들을 순간순간으로 이제 배울 수가 있고 기본 정보나 원리 같은 것들 우리가 조사를 바로바로 해서 바로바로 꺼냈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현장에서 응용이 되고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좋겠다. 자기 주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네. 들어요. 해야 된다는 생각. 이것이 무슨 어떤 용도가 있으니까 가치고 이렇게 자꾸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회사에서랑 학교를 비교해서 제일 큰 차이는 어떤 거였냐면 학교에서는 무엇을 만들 때 배운 걸 가지고 뭘 만들지 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회사는 일단 만들 거를 줘요. 어떻게 만들지는 그 다음에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배울 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정답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질문만 있는 거죠. 회사 갔더니 이제 질문이 주어지고 이러다 보니 이제 열려가지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찾아가고 이러는 건데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이게 제대로 이게 내 거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일체감 같은 게 사실은 학교 때 얻기는 어려운 건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는 가끔 이런 경우도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사실 또 선생님 교육이 막 이런 사람도 다 만들어 이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고 폭력적인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사람에 따라의 차이가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 좀 이렇게 균형 있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균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새로운 기술 나왔을 때 이 균형을 또 어떻게 맞출까를 또 지금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열린 질문을 하는 거를 익숙하지 않으셨을 텐데 너치태 갔더니 질문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답은 없고 그 상황이 당황스럽고 막 그러셨을 텐데요. 전 직장도 엄청 더치트보다 더 작은 회사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은 제약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거 쓰면은 뭐 쉽게 해결되는 것들을 이 방법이 있음에도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엄청 좀 많다고 봅니다.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한 사람이 되게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정말 핵심 기능만 뽑아야 되거나 아니면 목표를 조금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오히려 더 작은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픈 퀘스천 하에서 뭔가 이것저것 해보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가 성격이라기보다는 인간성의 본질 아니었을까? 다만 두려움 때문에 그걸 누르고 있는 상태를 보고는 이 사람은 진취적이고 이 사람은 소극적이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어떻습니까? 철학자로서. 저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란 말도 이제 안 하죠. 운칠기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님도 가끔 저랑 농담하는데 운구기일이거나 아니면은 운 99.9에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진짜 운으로 되는 건 아닌데 의지나 어떤 그 이성 말고도 지금 계속 우리가 끄집어내려고 하는 뭐 답은 없지만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성정과 근성 뭐가 있는데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확실히 들고요. 그게 지금 AI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술 때문에 그러는 건지 새로운 어떤 변혁의 시대를 지금 인간이 느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확실히 눌러놨던 거, 안 생각했던 거,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에 이제 의미가 실리는 것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빨리 바뀌죠. 아니래 그냥 이대로 대학이 있는다면 닐 포스먼이라는 분이 약간 시니컬하게 이렇게 일어나세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스팀 엔진을 보고 와 저런 거 탈 수 있어? 하는 대장장이 생각이 난다. 무슨 뜻이냐? 그 스팀 엔진이 대장장이를 갈아실 거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정보가 사람들 손끝에 가서 치면은 바로 올라오는 이런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은 옛날 방식대로 간다면 그냥 인터넷이 가르치는 걸로 충분해서 학교를 왜 가지? 라는 질문이 지금도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지식 자체, knowledge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역할,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더 큰 세상을 보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커넥션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는 방향성을 제시를 할 수도 있고 다시 그런 거 있습니다. 각자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학생들이 인터넷 서치해가지고 내가 아는 것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열어놓으면 갑자기 내가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어디 가서 파이널 워드는 내가 얘기하고 싶어. 그게 파워니까. 그렇죠. 그동안 좀 어떠셨어요? 이제 학생이 교수님을 항상 따라가야 되고 그 교수님의 답이 맞고 이런 거 이제 예전에는 익숙했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졌죠. 학교라는 공동체 그런 뭔가 소사이어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 인터넷에서 얻을 수가 없고 지식의 그냥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같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네네. 어떤 지식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의 정보를 전달해 네네. 주는 거 네. 그리고 그게 좀 이렇게 넓게 네. 퍼져 있다. 필드 네. 자체가 되게 넓은 필드 안에서 이제 제가 네. 선택적으로 만나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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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하고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해주는 것만으로도 대학교는 사실 네. 너무 좋은 기관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정말 거의 많은 학생들이 잘 큐레이트 되어서 대학 들어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관리가 너무 잘 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뭐 그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이 상당히 많이 갖춰진 학생들이 정말 이 효율의 최적화가 무서울 정도로 네, 기업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바운더리 조율이 가능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 주도 학습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대다수 학생들은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관리 잘 됐어요. 이게 학생들이 나쁜 학생들이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 자라온 성장 배경 자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질문해보세요 하려고 하면 결국은 상대한테 관심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주 조그만 관심이라도 필요한데 그렇다면 너 신발 몇 밀이야 이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찮은 질문부터 수업 시간에 해도 된다. 우리는 그만큼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조금씩 이제 내용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논문의 가치는 논문이 어떤 답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논문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 공학자들은 답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 공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근데 점점 그게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떨어지는 사과를 본 사람은 뉴턴 이전에 수십만 명이 봤을 거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저게 왜 떨어지지? 저게 떨어지면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는데 왜 아래를 내려오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에서 뉴턴의 그 위대함이 있지 않죠. 제 경험을 한번 공유를 네네네. 해드리면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수업 전에 빈 종이를 나눠주시거든요. 질문을 거기다 적어서 네 개. 수업 끝날 때 제출하는 거예요. 괜찮은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수업 시작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시작을 하고 된 사람들은 뭔가 이게 점수에서도 플러스가 있고 그게 너무 좋았는데 교수님의 의도는 뭔지 뭐냐고 여쭤봤는데 질문하려면 일단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질문할 수밖에 없고 이걸로 해서 수업 참여도 하지만 애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도 알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거 같아요. 어원적으로 보면 그 질문 퀘스천이나 에스크라는 말이 이렇게 왔던 걸 보니까 스스로 요구한다가 질문의 어원적인 것 같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본다라거나 답을 알고 싶다거나 이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요구한다가 질문인 거예요. 집중 왜 이렇게 어렵냐, 안 되냐,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스스로 뭐 요구할 수 있게끔 안 만들어 놓으니까 스스로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왔던 이 환경이 지금 저희가 미래교육 얘기할 때 전환이 필요하다 했을 때 우리가 답을 내는 것도 아니지만 좀 고민하려고 하는 게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교수가 이거 마지막은 내가 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한 말에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 권력을 이제 저희가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안 해봤던 훈련들을 그럼 이제 확실히 할 때는 됐고 전환의 분위기는 탔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아까 마은영 교수님 요즘 학생들 큐레이팅 진짜 잘 돼왔던 엑스플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 머릿속에 탐험이라는 계획은 없어. 빨리 줘 그냥 빨리 효율적으로 이렇게 실패 같은 건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되는 옵션이에요. 어쨌든 요 차원에서의 실패함을 얘기하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실패할 수 있음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한국의 그 꼬리적인 우리 전통적인 유교적인 이런 거 안에서 교수님들이 내가 페일했다,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정말 너무 힘든 얘기를 해. CEO도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이 생기려면 결국엔 호기심이 생겨야 되잖아요. 호기심이라는 건 우리가 연애할 때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대표님 이성에 대해서 끌리는 거는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마이다스의 소프트하면서 모든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가능할까? 그게 마치 이성에 끌리는 것처럼 그게 끌려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비전을 공유를 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의 합을 맞춰서 채워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소장님 합니다. 같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표님의 어떤 그런 비전 같은 게 잘 쉐어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앉아있잖아요. 우선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왜를 항상
내 자녀한테 왜? 네. 질문을 했었잖아. Y에 대한 질문을 계속 나한테 던졌는데 이걸 그러면 이 일을 왜 해야 되냐? 그럼 그 답이 사실 각각에는 그 비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설득이 되는 게 네, 제일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그 이야기가 전달이 돼야 네, 되는 네, 건데 네. 수업 시간에 좀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참 힘들어요. 저는 예,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아까 마은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비효율적인 거를 좀 하라고 자꾸 오히려.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학생들은 저한테 그 다음에 넥스트는 뭐냐, 그래서 그 생각- 답은 뭐냐 그러면은 전 답 안 알려주려고. 네,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스스로 깨우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1학년, 2학년 학생들, 창업 동아리 학생들하고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되게 그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상황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없어요. 네. 학생들이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네. 굉장히 브로드하고 철학적인 질문을 저한테 던지는데, 창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뭘 좋아하는지를 바랄 때는 자기는 벌써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대요. 그래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자기가 갇혀진 틀 안에서만 근데 계속 색을 칠하고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내가 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 내가 나중에 뭐 해먹고 살지 약간 고민하는 순간 그때부터 엄청난 프레셔랑 이제 저항이 느껴졌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비효율적으로 휴학을 하고 나서 여행을 간다든지, 애들은 이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여행보다는 단기 유학이나 그러니까 해외를 나가더라도 그렇게 네, 학점이 쌓일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렇게만 최적화된 진짜로 계획만 세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부 생활만큼 자유롭고 나중에 커버를 받을 수 있는 생활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학부 시절 안에 굉장히 많은 걸 경험을 해보고, 지금 1, 2년 늦어지는 게 나중에는 진짜 티도 안 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덜 반짝반짝했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답을 정해놓고 저한테 아까 확신을 얻으려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원하는 대답 맞으면 이 사람이 있죠? 네. 괜히 만났어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이 사람은. 더치트가 그리는 그림도 저는 굉장히 배울 때만 그 회사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이게 저희 서비스가 보통 모르다가 사기를 당하면 그때부터 알게 되는 서비스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 아셨고. 네네. 네. 그래서 저 더치트를 알게 된 것도 있지만 저희 대표님의 창업 동기도 네네.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런 경험들, 실패의 경험, 그다음에 막 프러스트레이트 된다고 그러죠. 막 굴뚝굴뚝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드라이브하는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우리 그 인류의 그 퀘스트 추구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왜 일을 하고 싶은가, 뭐 학생들한테는 너는 왜 논문을 쓰는가, 혹은 논문을 써서 졸업하고 싶으면 졸업을 왜 하고 싶은가, 그렇죠. 네. 그다음 무슨 직업을 갖고 싶은가,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여기 왜 입사를 했는가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실험을 왜 하는가, 왜 하는가? 그리고 또 이 실험이 왜 안 되는가, 그렇죠.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두 번째는 효율적인 학생들, 뭐 최적화된 학생들. 근데 결국은 그 학생들을 만든 건 부모님이었다.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할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닌가라는 게 교수들한테. 네, 근본적인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 똑같은 얘기를 수업 전에 학생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왜냐면 학점이 걸려 있으니까 질문을 그렇게 던지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마지막에 덧붙이기를, 근데요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교실 밖을 벗어나는 순간에는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거는 그냥 교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아주 큰 질문을 던져준 학생이 있거든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럴 때 제일 좋아하는 인재는 사실 문제를 잘 정의하는 사람이에요. 정의하는 사람. 네. 잘 안 풀어도 되는데 정의를 잘 해놓는 사람은 일단은 그걸 잘 알아야 그 문제를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하는 거는 같이 해결할 수도 있고, 혼자서 고민을 할 때도 내가 이 문제를 정의했기 때문에 더 깊게 고민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를 정의한다는 게 비단 그냥 회사 그런 사업 관련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본인 인생에 대해서든
자아 성찰이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정의를 하면은 그걸 하나씩 풀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질문 앞에 자꾸 몰고 가야 돼. 질문을 네. 던져야 될 상황 속에 승리를 자꾸 가져가야 되겠네요. 크리베이트는 제품, 서비스, 공간, 또 경험, 이제 다양한 산업,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혁신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일 가까이에서 잘 살펴보고 있기도 하고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재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 AI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BL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 중심의 이제 학습을 이야기하는 건데 AI가 인간보다 더 문제 해결을 잘하고 있는 시대 이 PBL의 연구 방향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 진짜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찾고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해졌을까라고 했을 때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 질문하는 능력 이것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는 열쇠가 바로 이 질문력이기 때문이죠. 네, 소크라테스가 끊임없는 질문으로 진리를 찾아갔듯이 우리도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AI와 협업하기 위해서는 이 또 질문이 필수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질문에 답하는 연습은 많이 했는데 진짜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찾는 부분은 별로 연습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효율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가급적이면 그 실패를 줄이는 게 더 최고의 미덕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패를 경험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AI를 활용하면 그런 실패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는 아주 빠른 속도로 대안을 생성하고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치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이제 500여 가지의 어떤 디자인 대안이라든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서 제품 개발 기간을 거의 절반 정도로 단축을 했다고 합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한 장 한 장 아주 조심히 사진을 찍었다면 요즘은 누구도 그런 방식으로 사진을 찍지 않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우리가 했던 어떤 실험들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그 패턴을 찾아내는데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발견을 하고 이를 또 다음 시도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실패, 학습 사이클을 아주 빠르게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AI 시대는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시도하고 더 빠르게 배우고 이런 것에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인간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제는 AI와의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부터는 실패와 실험을 통해서 그 과정을 학습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오늘 할당량은 이런 느낌으로 좀 하면 어떨까? 왜 자꾸 제가 오늘 어원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생각해서 그냥 오늘 일로 가자 그냥 제 할당량에서 그 흥미 관심이라는 말이 이제 저쪽 말 인터레스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시 봤는데 야 진짜 그거 너무 인터레스팅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흥미 있었어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인터레스트 갖고 있는 그 뜻이 이자라는 뜻이 저 밑에 제일 먼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이자를 준 거예요. 갤러리에서 본 어떤 그 경험이 나한테 이자를 많이 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왜 이게 안 되는가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맞는 길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나오는 이자 말고 딴 데서 이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 아직 모르고 그 또 다른 성장이 뭔가가 아무 곳에서든 이자가 나올 수 있는데 저기선 이자 안 나오라고 벌써 접는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데서만 이자가 나오는 게 아니니 그것들을 계속 넓혀주는 작업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우리는 혼자 못하니까요. 관심, 흥미 그러면 내 거, 내 느낌, 나 알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사실 그건 이미 연결되어 있는 인터랙션의 기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 계속 좀 그렇게 실패를 좀 계속 이자가 안 나와도 계속 좀 하는 걸 애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다짐을 또 한번 해봅니다. 예. 저는 솔직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고민이 더 깊어진 것 같긴 하거든요. 교육을 담당한 지 이제 10년도 더 넘었고 20년이 다 되어간 이 시점에서 기술도 변해서 저도 적응해 가고 제가 사용자로서의 그 적응도 하지만 교수자로서의 경험도 굉장히 더 질문을 실은 더 많이 던져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내 문제가 아니면은 나랑 상관없는 거. 왜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를 케어하기도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거, 커뮤니티라는 거가 강제적으로 좀 주어진 집단이 바로 대학이잖아요.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하나 해볼 수 있는 거는 케어하는 거. 나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에 대해서 좀 케어하는 거. 관심 있는 거잖아요. 상관하는 거고 좀 귀찮게 하는 거고. 그런 거를 좀 해보는,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대학. 그게 우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우리 인포메이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체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인포메이션이 있으면은 결국은 디스인포메이션도 있는 거거든요. 정보를 가장한 정보인 거잖아요. 대학이 워낙에 본연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지식이었잖아요. 지식을 만드는,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좀 그걸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대학이 아닌가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을 오늘 가져왔고 그 키워드들마다 질문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교육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오늘 모임도 결국 좋은 질문을 가지고 가면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미래 교육에 대해서 뭔가 모색해보는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을 했고요. 보내주신 이런 관심에 감사드리고 계속 성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